네, 시장은 뭐 맨날 오를 요인들 떨어지는 요인들이 복합해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소신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며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거리냐고 한다면 지난주에 삼성전자 오르면서 지수가 이제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 대형주 쪽으로 삼성전자로 지수를 끌어올리겠구나 했더니 오늘은 코스피가 약하고 또 코스닥이 강해요. 네. 그죠?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2760까지 찍었는데 네, 상승세 이어질까요? 2800 도전 한번 합니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2750과 2800 사이에는 조금 두터운 매물들이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웬만한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한번 조금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난주처럼 아주 강력한 순매수세가 외국인들의 힘으로 이어진다라면 한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왜냐면 또 네.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네. 부담이고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시장 판단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어쨌든 특징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0일부터 아주 순매수로 강하게 돌아섰다라는 부분이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전날부터 우리나라의 코스피에서 8,500억이라는 강력한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보였고 그리고 오른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각 일간 기준으로 순매수 금액이고요. A 플러스 B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일 오른쪽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한 금액을 코스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얼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는지 비중을 한번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일부터 삼성전자로 그동안 없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좀 들어왔고요. 하이닉스도 이틀 동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내에서 비중은 아주 강하게, 즉 외국인들은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이 완성이 되어야 계속 이어져야지만 그렇죠.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거죠. 예. 네, 2800선을 한번 트라이 하거나 아니면 그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관망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한 10종목들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역시 하이닉스고 나머지 종목들은 1,000억 원 정도 아니면 그 아래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으로 거의 집중을 했다, 외국인들은. 그러면 기관들은 어땠을까라는 거 보면 사실은 하이닉스는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웠는데요. 삼성전자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약간 비중을 낮춰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예. 네, HBM 뭐 관련된 종목, 엔비디아 프렌즈로 같이 이제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비중을 낮춰줬다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튀니까 부랴부랴 채워넣어야죠. 네, 부랴부랴 안 채우면 이거 큰일 네, 나겠죠. 네. 네, 그렇죠. 따라가지 못하면 네. 수익률을. 예. 그래서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그다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특징적으로 오래간만에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뭐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시가총액 대형주가 움직이면 특히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 뭐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3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로 강했고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코스피에서 많았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코스닥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은 그러한 그림이 됐고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살짝 쉬어가지만 코스닥에서 한 900억 정도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나름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는 좀 비등비등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느냐인데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그 다음에 엔화, 위안화, 원화 이 방향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부담스럽게. 지금 부담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단 달러가 주말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104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4를 올라서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 원화를 좀 약세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기는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이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위안화가 금요일 날 좀 튀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튀었는데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위안화가 금요일 날 이렇게 튀는 모습인데 만약에 지난해 하반기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중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겠죠,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 장중에 좀 투자 심리에는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고, 엔화가 이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아직까지는 150엔 위에서 지금 엔화 약세의 방향에서 아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그나마 오늘 다행인 것 같아요. 1340원 위로 출발했다가 네. 그래도 밑으로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1340원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조금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또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또 살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계속 이번 주에는 환율과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 방향을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은 좋습니다. 우리도 3,000선까지 고점을 올리는 증권사들이 한둘씩 늘어나고 있고요. 뭐 미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장을 뭐 죽일 수가 없는 흐름이죠. 단기적으로 조금 늘려가는 것들이 소위 이제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한 흐름들이고요. 자,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민재기 팀장님 품격이 있으십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의 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 저는 7만 전자, 8만 전자 이런 게 좀 품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기사에서 그렇게 자꾸 꼬다리를 다는 것들이. 네네네. 지난주에 7만 9,900원의 장중에 딱 찍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약간 고점에서 조정인데 삼성전자 전망하고요. 그 밖에 또 기타 눈여겨볼 관심 업종이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하이닉스 움직이는 동안 아마 주주분들은 그렇죠. 참 답답하고 그죠? 네. 안타까웠는데 한 방에 이게 주가가 올라오니까 전고점까지 바짝 올라와서 네. 여기에서 이제 이걸 줄여야 되나? 그러게요. 아니면 좀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올라올 때 개인들 매도가 많았죠. 네, 많았어요. 예, 이미 예. 이번에 외국인들이 사는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맞아요. 살 때 이미 많이 파셨습니다. 지난 하도 주간에. 고생했으니까. 네, 고생했으니까 많이 파셨는데 그래도 안 파신 분들은 한번 9만 전자, 10만 전자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조금 이제 길게 봤을 때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 화면은 조금 재밌는 화면이라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과연 올해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제 막 1분기가 끝나는 시점이니까요.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고 2024년이니까 거의 20년 이상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YOY입니다. 그냥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네. 영업이익이 성장했는지가 세로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검은색 세로막대 그래프. 그 다음 이제 빨간색 세로막대 그래프는 주가입니다. 주가가 전년 대비해서 1년 동안 올랐나 내렸나라는 보여주는 건데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 지금 보시면 뭐 100% 이렇게 뭐 90% 상승한 게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20% 이상 상승한 게 한 10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10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 직전에는 주가가 9번이 다 상승했습니다. 그 해가 아니라 직전에. 네, 그 전에죠. 그러니까 선반영한다는 거네요. 다음 해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적어도 20% 이상 나오는 해는 그 직전 주에 예. 오히려 주가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게 이 그래프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예. 싶은 부분인데 올해가 거의 작년이 워낙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올해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아주 크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해 대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지금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컨센서스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약 50% 네. 성장할 거야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괜찮은 있거든요. 거죠. 전에 396은 워낙 기저가 있기 그쵸. 때문에 레벨이 높은 네. 거고요. 예. 워낙 반도체 예. 메모리가 안 좋았으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이렇게 20% 이상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아주 극단적인 값들을 이렇게 좀 제외하면 네. 대략적으로 한 40% 숫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40%. 근데 원래 삼성전자가 몇 프로 지난주에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네. 1% 작년 연말 종가 기준으로 네. 아직은 1%밖에 안 올라 있는 상태. 네. 물론 오늘 약간 시기 때문에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뭐 통계적으로 우리가 유의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해 대비 더 나온다고 봤을 때 과거에 주가가 꽤 직전해 강했다라면 이제 겨우 보합권에 있는 삼성전자의 위치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중기적으로, 뭐 예. 단기적으로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희망을. 그다음 또 하나는요. 디램 사이클 보고 계시는데요. 노란색이 PBR입니다. 예. 디램 이제 좀 12개월 포워드 PBR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파란색이 디램 스팟 프라이스가 YOY로 어떻게 됐냐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PBR이 고점이 대부분 2배 정도 전후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이클이 이 정도 가면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 프라이스가 여기에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거 대비해서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지금 남아있고 이제 막 D램에 이어서 낸드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 D램 스팟 프라이스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지금 보시면 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내에서 반도체 비중을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20% 가깝게 이렇게 회색 그래프입니다. 회색의 영역인데요. 지금 반도체의 영업이익 비중도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면 다른 대형주들의 영업이익 성장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반도체가 앞으로도 더 이익이 잘 나와줘야 되고 멀티플 밸류에이션도 좀 더 올라가줘야 2,750과 2,800을 뚫는 데 있어서 반도체 대형주가 견인해줘야 되지 예. 이 삼성전자가 뚫어주지 못하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최근에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는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만 어느 정도 다시 좀 안정을 찾아준다면 충분히 수급 쪽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반도체 같아요. 얘기 계속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업종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주 강세였다가 또 조금 조정인데요. 그 이유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조선업종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일 때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네. 좀 있죠. 근데 에너지 가격이 이제 지난주부터 또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고 국제유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를 땡겨놓은 부분도 있어요. 네, 최근에 강했죠. 근데 조선도 이제 단기가 아니라 조금 중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조선업종을 조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안 나온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 신조선가가 올라갔을 때 수주를 했던 부분들은 이제 실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도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조선오버 확대 이 부분은 약간 센티적인 영향이죠, 사실은. 네. 예, 그렇게 펀더멘탈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조금을 이렇게 뭐 주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이 그죠? 쉽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최근에 미국 해군 함정의 MRO 유지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정비 이런 물량을 우리나라가 받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순고르기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실적 호전과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선주도 하반기 계속 턴어라운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팀장님의 섹터 포인트 반도체하고요. 조선업종이었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